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터 투어 41회차 K리그 6경기 분석 및 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에는 K리그 1부 리그가 지금 총 5경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리그 2 경기인 안양과 이랜드 경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 시즌 막바지이기 때문에 K리그 경기들이 좀 쉬워 보이진 않고요. 동기부여 쪽도 조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투표율까지 참고해봐야 될 경기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작성을 했습니다. 주말 경기부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관중이 되기 때문에 홈에 이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4위 상주 대 5위 대구의 경기고요. 상주는 울산에게 4대1로 대패를 했고요. 대구는 광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상주는 문선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결장을 했었고요. 대구는 대안과 에드가 선수가 지난 경기 결장도 했었고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난 경기 승리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습니다. 동기부여적 측면은 일단 두 팀 다 크게 없습니다. 상주는 어차피 강등이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는 동기부여가 없는 이번 시즌에도 가장 높은 순위에 위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는 일단 공격수의 부재도 있고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1승 1무 3패로 일단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대구는 2승 3무로 일단 연무를 끊어냈고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상주 일단 지난 경기에서 아쉬웠던 모습은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뭐 문선민과 권경원 선수를 빼면서 이제 펩태한 감독님이 이 선수들에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선수 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좀 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울산 소속인 박용우와 오세훈 선수를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말에 있어서 약간 모순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상주는 이근호의 결정력이 굉장히 좀 아쉬웠고 슈팅 템포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울산 상대로 득점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장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정원진 선수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었죠. 두 팀을 봤을 때는 상주는 문선민의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하고 대구는 대안과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경기력적으로 정상적인 두 팀의 만약에 시즌 중반이나 초반에 이런 두 팀이었다면 지금 양쪽 다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무승부를 조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대구의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고 대구가 그런 공간을 또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는 부분과 지난 경기에서 광주는 공수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가 물론 경기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격 전개에서 대구의 장점이 뭐 스피드 역습을 좀 살려냈던 모습이 좋긴 했지만 찬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득점을 거의 이제 한 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랬던 대구였었기 때문에 그런 공수의 공백이 있었던 광주 상대로도 조금 버거워했던 대구인데 동기부여까지 떨어진 대구가 상주 상대로 좀 좋은 경기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상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11위 성남 대 9위 서울의 경기고요. 성남은 강원에게 2대1 패배, 서울도 부산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성남은 김남일 감독 그리고 김동현 선수, 박수일, 연전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합니다. 1무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일단은 토마스 감독이 서울 루머가 조금 있긴 합니다. 서울 감독 썰이 조금 있긴 하지만 시즌 지금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고 뭐 자가격리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다면 크게 이번 시즌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기성용이 일단은 뭐 복귀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는 지금 서울의 모습이고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일단 나상호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상호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 경기 자체가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또 전반전에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한 명이 적은 상태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지만 세트피스에서 두 번의 이제 실점을 했었죠. 한 번은 뭐 세트피스에서 제공권이 좋지 않았던 이런 성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점을 했고 두 번째는
조금 강원에게 좀 운이 좀 따라주면서 이제 실점을 했었죠. 성남은 퇴장뿐만이 아니라 퇴장하기 전에도 전체적인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밀렸었고요. 서울도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산과의 경기에서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조금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키퍼인 채필수 키퍼가 잘 막아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결정력이 너무 떨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와 역습 등은 좋았지만 수비 라인에서 뒷공간을 여전히 좀 많이 내주는 서울의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조금 경기가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서울의 수비적인 뒷공간을 계속 내주는 모습은 일단 부산이 결정력만 조금 좋았으면 큰 점수차로 서울이 패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좀 다행이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성남은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과 이제 측면 그리고 수비 이런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다라고 봐서 저는 조금 서울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표율이 몰린다면 말씀드렸던 서울의 뒷공간을 나성호 선수가 좀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경기여서 조금 무승부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경기력적으로나 상황적 으로 이 성남은 결장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이 더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재용까지 없으면 서울의 세트피스를 성남의 이런 좋지 않은 제공권으로 막아내기는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성남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8위 안양 대 3위 이랜드의 경기고요. 안양은 경남에게 1대0 패배, 이랜드는 부천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안양은 1무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랜드는 3승 2패로 2연승 및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이 경기 배트맨에서 넣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최근에 승리가 없고 이랜드는 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 전적은 물론 안양이 더 좋습니다. 그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예비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들을 넣지 않고 이 경기를 넣었습니다. 안양은 아코스티가 지난 경기도 결장을 했고 닐선 주니어 선수가 일단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안양의 선수들이 아코스티 없이는 좀 단순한 공격과 압박 그리고 중거리나 활동량 이런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좋았던 장면들이 없습니다. 이랜드는 저는 레안드로 선수가 후반전에 나올 것으로 봤는데 전반전부터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습이나 활동량, 압박, 크로스 등이 좋았습니다. 이 경기는 안양의 수비적인 제공권 불안과 측면에서의 공간 그리고 크로스 수비의 조금 약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랜드의 스쿠타파스 선수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세컨볼을 레안드로 선수가 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랜드가 무난하게 승리할 경기력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넣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 안양이 좀 우세하고 이랜드가 수비적으로 롱킥과 크로스 상황에서 클리어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상대 선수에게 찬스를 내주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뒷공간 노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랜드가 그래서 1대1 찬스를 부천에게 거의 3번을 내줬었는데 다행히 상대가 부천이 이제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쉽게 승리를 했었던 이랜드였었습니다. 만약에 아코스티가 출전을 한다면 저는 이랜드의 이런 뒷공간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의 승쪽도 조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코스티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랜드의 뒷공간을 안양에서 노릴 선수가 크게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과 안양의 압박 자체는 좋았어서 초안은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의심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코스티 출전 여부가 좀 확인이 된다면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0위 부산 대 8위 수원의 경기고요. 부산은 서울에게 2대1 승리, 수원은 인천에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부산은 일단 김문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었지만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일단 드디어 헨리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크게 의심하지 않고 수원의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은 상대가 수비 쪽 부상자가 좀 많았었던 인천이었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템포도 조금 놀랐어요. 수원이 이 정도로 빠른 템포를 가져갔었나 할 정도로 템포도 빨라졌고, 이기재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이기재가 사이드로 가고 김민호 선수가 사이드에서 중앙에서 플레이를 하게 됐습니다. 좌측 라인 뿐만이 아니라 우측에서의 김태현도 나쁘지 않았고, 뭐 한석희도 그렇고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았던 수원이어서 이 경기는 부산 상대로라면, 부산의 최근 경기력이라면 이 경기는 수원의 사이드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강등버프나 이정엽의 포스트 플레이나 역습이 좀 좋긴 하지만 결정력이 떨어지는 팀이고, 김문환이 없는 부분은 조금 커 보이긴 합니다. 부산의 결정력으로 봤을 때는 헨리가 있는 수원의 수비진을 뚫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원의 연승이 좀 길다라는 점과 부산이 일단 승점 1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대한 지지 않는 축구를 조금 하려고 나온다면 수원 역시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수원의 공격력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공간이 있었을 때 그런 수원의 모습이고, 공간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부산의 무패로 가면 조금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안은 부산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무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최종픽까지 김문환 출전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수원이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경기고요. 2위 전북 대 6위 강주의 경기입니다. 전북은 포항에게 1대0 패배, 광주도 대구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전북은 한규원 선수가 복귀가 일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 선수의 부상은 조금 심각해 보여서 일단 이번 경기에선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3승 1무 1패로 연승이 끊겼고, 광주는 펠리페 그리고 홍준호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윌리안 선수는 출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는 광주입니다. 전북은 연승할 때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지만 지난 경기도 일단은 경기력이 좋진 않았습니다. 구스타보와 바로 쿠니모토 전반전에 굉장히 좋았죠. 근데 좌측 공격에 비해서 우측에서의 이용 선수 그리고 한기원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우측 라인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U22 룰도 있었겠지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답답했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전북이었고, 상대가 내려앉아 있어서 이동국도 투입을 하고 크로스를 좀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크로스가 좋은 바로 선수를 교체 시켰던 점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전북의 수비가 세트피스 수비를 비롯한 수비 자체가 좀 많이 불안했던 모습이고,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시즌 내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력의 전북이라면 조금 이변을 봐야 되는데 상대가 일단 동기부여가 떨어진 광주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정준현의 활약은 좋았지만 펠리페 없이는 공격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었던 그런 광주였고, 수비 역시 홍준호의 공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광주의 수비가 더 불안했던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보지고 있지 않고 좀 정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변을 보더라도 무승부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전북과 동기부여가 떨어진 광주, 그리고 공격에서의 펠리페, 그리고 수비에서의 홍준호 선수가 공백이 있는 그런 광주이기 때문에 전북이 어떻게든 페널티킥이라도 만들어내서 좀 한 점 차라도 1점 차라도 간신이라도 좀 어떻게든 승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북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3위 포항 대 1위 울산의 경기고요. 포항은 전북에게 1대0 승리, 울산은 상주에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포항은 4승 1무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청용과 홍철 선수가 부상이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마지막 동해안 더비고요. 포항은 지난 경기 전북을 잡았고 울산은 상주를 큰 점수차로 이겼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두 팀 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원두재를 조금 교체로 투입을 시키면서 다소 공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꾸렸던 울산이었지만 원두재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런 수비적인 모습과 그리고 중앙에서의 이런 공간들은 굉장히 좀 불안했었습니다.
이청용의 공백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와 반대로 홍철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항은 강현무의 선방 그리고 전반전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긴 했지만 후반전에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하고 나서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했었던 포항이고요. 이 경기는 일단 투표를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될 경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울산의 홍철 그리고 이청용의 출전이 어려워 보이는 점 아무래도 뭐 공격적으로는 조금 이 두 선수의 공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포항이 최근에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죠. 홈에서 4연승을 하면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울산이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지난 경기에서의 모습과 공격 역시 말씀드렸던 홍철과 이청용이 없으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울산이 훨씬 크겠지만 포항도 일단 대충 할 팀은 아니고 또 상대가 울산이죠. 그래서 김도훈 감독의 쫄보 축구 그리고 포항이 이번 시즌 울산에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두 경기 다 패배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봐서 포항이 일단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울산의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크고 포항 역시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불안한 부분, 세트피스 불안한 부분들은 울산 역시 노릴 수 있고 포항이 역습에서 취약한 부분들은 둘이 치고받고 맞대결을 한다면 포항이 라인을 내리지 않는다면 울산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으로 봐서 일단 좋아하는 승무패 쪽으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투표율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조금 승패 쪽으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6경기를 마쳤고요. 내일 EPL 8경기 분석과 초안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